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론뚱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3부에서 허은하 대표 인터뷰에서 언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관련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 지난 9일부터 11일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표 46.9%, 한동훈 대표 17%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여론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죠. 이건 초일극 체제. 그러니까 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로 수렴이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딱히 경쟁자가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가 위태로울 때 그 지지를 넘겨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대항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네.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친위 체제로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윤석열 외치면서 더 이제 뭉쳐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결집 상태가 매우 공고하게 굳어져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영광이나 또는 곡성에서 흔들렸다면 그게 이제 여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도 두 곳을 결과적으로는 뭐 앞서는 아니었지만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 내에 다른 그 잠룡들 중에 확 눈에 띄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하고 비교하더라도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보다도 사실 중량감에서도 인정받지 않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관심사라면 이게 사실은 기소만으로도 또는 검사 구형만으로도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의 어떤 권위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판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판결의 영향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대단할지도 이제 봐야 될 텐데 그런데 과거 2022년 10월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색 들어갈 때는 정당 지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가 5%포인트 확 빠졌습니다. 아, 그랬죠. 물론 이제 그게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40% 돌파하기 직전에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완전히 이제 고착화돼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런데 그러면 아니 당대표와 관련돼서 구형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검찰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수사 및 구형 이런 것들이 갖는 파급 효과가 많이 약해진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뭐 좀 짧게라도 다른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신뢰나 이런 부분을 누가 무력화시켰습니까? 검사를 탄핵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 완전히 두동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성향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전에는 또 이제 권력 기관이기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과 관련해서 필요한 특활비나 특행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또 법원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본다면 과연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한 정치권의 영향도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 내일로 예정돼 있고 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25일 또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두 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그때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정치권 그러니까 서여의도에서도 분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한 번 만약에 1심 유죄가 한 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지자에 대한 이제 자극제가 돼서 결집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반복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도에서부터 이제 이탈이 있으면 그러면 지지자 중에서도 한 발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번이 만약에 1심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이번 겨울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이제 단중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중기, 장기. 예. 단기적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릴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김부신 대표가 설명을 한 대로 일단 아직은 1심이라는 거 그리고 워낙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공고화해져 있고 예. 또 하나는 상대적인 것도 중요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국민의힘 경쟁력이 뿜뿜하고 있다면은 네. 더 타격이 크겠죠. 이재명 대표는. 하지만 이번에 이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면 모르겠는데 유죄인 경우에는 앞서 이제 검찰의 신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재판부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아니에요. 예. 법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 집회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도저히 이거는 못 갈 수가 없다. 지지율이 낮은 또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국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예. 어떤 뭔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을 거지만 중기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판결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에서 유죄냐 무죄냐보다 그 판결의 근거가 뭔가 좀 이건 미심쩍다. 2심 대법원 선고까지 가봐야겠네라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2심 3심 대법원 확정 선고로 가도 이건 헤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중도층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에서 그 여파가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냐 중요했고 장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호남 여론이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을 직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고 흔들리면 그다음 자리는 나야 나 뭐 이런 어떤 일종의 사전포석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도 장기적으로는 깔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김동연 지사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면서 하야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정말 본인이 야권의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그런 전략이었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 같은데요. 도지사는 이제 단체장은 사실 본연의 업무 자체가 국정과 관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없죠. 보니까 뭐 김동연 지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눈에 띌 기회가 많지 않으니 이런 경우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나도 이제 존재한다.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2016년 그때 이제 촛불 집회 커졌을 때요. 이때 이재명 현 대표가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을 겁니다. 성남시장이었죠. 예, 도지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광화문에 나와서 발언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 지지자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대선 후보로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민심의 파고가 이제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조용히 있으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나도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럼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경쟁 정당의 누구를 타격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건데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나다라는 거죠. 그 얘기 뭐냐. 내 체급은 대통령과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던질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걸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국정에 이 정도 발언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김동연 지사는 처음에 말씀하신 바로 잠룡으로서 대권 경쟁에 나는 뛰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요. 귀국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미뤘어요. 김 전 지사가 귀국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뭘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이제 완급 조절이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이른바 삼김, 쓰리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신삼김. 네.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전제 조건은 깔려 있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흔들려서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는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만나기도 했죠. 그렇죠. 김동연, 김경수. 여기 이제 김부겸 전 총리까지.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 총선에 도와줬으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경수 전 지사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자기 운신의 폭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1심이나 2심 정도 호남 여론 등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 뭔가 변화의 변곡점이 나왔을 때 부각됐을 때 본인이 들어가서 뭔가 존재감을 가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김동연 지사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감도 부각하고 앞서 이제 김홍신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이게 1타 2피예요. 1타 2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지층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 민주당 내에서는 중심일 거예요. 하지만 변화도 있겠죠. 그러면 그 변화의 중심은 내가 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나도 특검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때는 나야 나 이런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경기도가 유권자도 가장 많은데 지금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치인이지만 그렇다면은 이렇게 막 정치판에 뛰어들 게 아니라 사실은 경기 도정을 더 잘해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더 능력 발휘를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 시대가 열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에 지금 공장들이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 공장도. 그렇죠. 그래서 투자도 더 많이 유치하고 역시 경제 지도자는 김동연이구나. 민주당이든 여당을 가리지 않고 그런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본인은 묘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완급 조절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보면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고 오늘은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 나오고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올 텐데 이렇게 유죄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연결이 되는 겁니까? 들어볼게요. 좋다. 저는 별로입니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자들 결집 그러니까 응집력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인데요. 여론조사라는 거는 누가 응답 더 많이 하느냐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유죄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응집도가 더 높아지면 별로 좋을 게 없죠. 대통령 긍정률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별로 떨어뜨려 놓고 있을 거라는 별개로 생각하겠죠. 사실 대통령의 인기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그 인기가 낮아진 게 모두 다 민주당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진짜 1심, 2심 그리고 이제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긍정률에는 직접 반영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다른 형식으로 가령 이미지 중에서 이게 이제 공정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수사 대상들에 대한 공정성이냐 아니면은 미래 권력이건 어떤 권력이건 간에 사실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저런 수사 요구에 이게 균등하게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 배분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다지 이게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왜 여태까지 수사가 이렇게 늦는지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뭐 수사가 지체된 것보다는 재판이 너무 지체됐죠. 이게 이제 김명수 사법부의 원죄처럼 돼 있는 것인데 너무 지체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633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3개월, 3개월이고 6개월 안에 다 나와요, 결과가. 다 나와요. 다른 사건 나와요. 누구 뭐 선거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질질질 끄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대역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제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반사이익이 뒤따르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겁니다. 지지층 결집? 그렇죠. 이제 지지층 결집인데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걸 거예요. 문재인 심판, 이재명 심판. 그게 재판에 이제 결과로서 나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PK, TK 60대, 70대 이상 주부청은 응집되죠. 적어도 이들 계층에서 내부에서 각 응답 계층별로 5%씩만 올라가도 저도 전체적으로는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제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수도권은 문제입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APEC과 또 G20 정상회의 이제 남미로 가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지지율을 감안해서 의식해서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수도권은 경제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죠. 취업도 고작 뭐 8만 명밖에 안 늘었죠. 뭐 오늘 수능인데 정말 수능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졸업하면 뭐 합니까? 취업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대폭락이죠. 삼성전자 위기설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트럼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김동연 지사도 대통령 직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 경제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 속의 경기도라면서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골프 10,000번을 치더라도 트럼프를 잡아라. 머스크를 잡아라. 머스크는 골프 안 치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는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150조가 서학개미가 나가고 있어요. 동학이 서학으로 가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천정부지로 지금 뭐 15만 달러 2억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도 한덕수 총리지만 저는 이복형 금감원장에서 지금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경제를 어떻게 할지. 이래야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 뉴스 파이팅을 들어야 됩니다. 뉴스 파이팅이 아니라 경제 파이팅을 해야 돼요. 뉴스 파이팅, 경제 파이팅, 배종찬 파이팅. 파이팅.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향후 국정 운영 기대치는 죄송합니다. 현재 지지율보다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후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예. 글쎄요, 별로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요. 지금 이거 지금 말씀 주신 게 말씀해 주세요. 뉴시스라든지 에이스 리서치가 11일 조사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인데 사실 이게 같은 의뢰 같은 조사기관에서 7월 하순에 대통령 긍정률 35였습니다. 그러다가 27.8 9월 하순에 이번에는 이제 26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단기 하락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잘할 것 같으냐라는 기대치는 28.2니까 2.2%포인트 더 높지 않느냐. 5점이 이내죠. 5점이 이내죠. 그다음에 사실은 몇 달 전에 대통령 긍정률과 비교해도 낮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ARS 조사에서도 대통령 긍정 또 기대치 이런 게 낮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신뢰도나 호감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건 긍부정은 평가잖아요. 평가가 아닌 신뢰도나 호감도는 확실히 높아져야 돼요. 높은 경우에 보통 5%포인트 이상 계속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2%포인트로 좁혀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굉장히 더 낮아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국민 담화 영향이 있느냐. 같은 조사에서요. 대국민 담화에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26.5% 나왔습니다. 대통령 긍정률이 26. 대국민 담화에 공감한다가 26.5. 그다지 상방 압력을 주고 있지 못하죠. 이게 만약 공감한다 정도 되면 평가는 한 이 정도 나와도 공감한다가 한 35 정도 나오면 그럼 확실히 공감이 있다.
이거는 앞으로 이 정도 대국민 담화 정도 해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뭐 사실은 이 26도 아까 말씀하신 그 왜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을 이렇게 늦게 해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싫어서 긍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싫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든지 ARS에서는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긍정하고 또 4명 중 1명 정도는 이 정도 대국민 담화도 공감하고 할 정도가 남아있다. 지금 남아있는 수준이다. ARS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그 ARS 100%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봉신 대표의 분석에 공감합니다. 국정 난맥상이죠. 예. 지지율은 저는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지율은 인기조사가 아닙니다. 실시간 국정에 대한 평가예요. 예.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바보입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바보입니까? 다 지지율 신경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지지율이 꼭 그 수치가 전부는 아니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자료로서는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그런 문제들이 다 정치 현안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성희 진행자도 보십시오. 지금 어느 것 하나 안 꼬여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특검법,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논란, 심지어는 집권 세력 내부적으로도 친윤 친한으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빚고 있죠. 그게 무슨 유튜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것인데 물론 이 현안들을 한 번에 다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 테고 저는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거든요. 예. 저는 이 일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요. 왜? 임기가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일을 안 하고 정치 현안만 머물러 있어 그냥. 기자회견에서 저는 제일 주목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물어봤을 때 풀어야죠. 그런데 일을 합시다. 저는 대통령이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해요. 왜?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예. 지금 방위비 인상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10조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그런데 예. F-35를 뭐 100대 이상 사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대만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검법이 어떻게 되느냐, 특별감찰관 통과시키냐 마냐. 예. 나라의 운명은 백척 간두에 써 있는데 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정치 현안 이야기 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1년에 1억 이상씩 받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밤을 새도록 피가 나도록 일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아니 당연하죠. 예. 초고액 연봉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현안들은 왜 뒤처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 빨리 기민하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늘부터 한 60일 동안 합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밤을 새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자. 그런 각오로 일을 하라는 거죠. 물론 뭐 낮에 필요하면 집회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밤을 새고 일을 해라. 토일도 없이.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지율을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럴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계속 안 한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갈 거죠. 일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대응 또 뭐 성과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같은 수주 활동 계속 꾸준히 해서 네. 그것에 성과를 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 당내 갈등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어요. 지금 여권이 모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야당을 향한 공세를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동반 상승할까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봐야 되는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예. 대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민주당보다 기대치도 높게 가져가고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았다. 예. 이제 지지도 개인도 있을 거고 당도 있을 텐데 그게 좋았던 시절이 이제 1월입니다. 총선 전이거든요. 이때 상당했어요. 이때 상당했습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질문에서 비교가 안 되게 높게 나왔었습니다. 35대 52니까 한동훈 대표가 절반의 기대치를 모았었죠. 그러면 이제 이때 상황이 어땠느냐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민주당은 공천으로 이제 내부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전혀 없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공천 갈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됐죠. 더군다나 2월 달에 되면서 정부의 이제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게 이제 논란이 돼 버렸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는 기대감이 상당했었어요.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공감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등 좋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2월 중하순에는 이 총선은 여야가 비슷하게 나오겠다. 라는 정도까지 여의도에서 이제 예상치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통령을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공격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받쳐주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이 좀 좋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네. 그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거나 내분의 조짐이 분명하거나 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공격하는 것들이 예. 일종의 그냥 그 인신공격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울림을 줘야 되는 거죠. 가령 이게 문제가 있으니 가령 뭐 정치개혁을 하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이 사회의 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러느냐. 그냥 이재명 대표 혼자 뭐 나쁜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해가지고는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아까 방금 배 소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차라리 민생 현안을 가지고 아예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시선 돌리기를 해서 일하는 모습을 당대표가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이제 실마리가 있느냐면 총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디입니까? 충청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 지지도가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그런 시선 돌리기가 낫겠다. 시선 돌리기가 낫겠다. 예. 네, 시간이 2초밖에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가 아니라. 마치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친서민 중도 실용을 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 계층이 어디겠습니까? 사각지대가 바로 중수층이거든요. 그렇죠. 중도 수도권 청년층.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정책을 하나 제안을 드리네요. 반값 통신비. 반값 통신비. 요즘 여기까지. 통신비 데이터 많이 쓰거든. 반값 통신비로 가라.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베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